누구부터 뭐부터 얘기? 사람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뭐 뭐 경의선 얘기부터 경의선 얘기부터 할까요? 네. 경의선이 지금까지 이제 서대문구청장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3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경의선 지화를 하게 되면 5만 평 가량의 땅이 생긴다. 그리고 신촌 이대 앞에 한 11,000평 정도의 땅이 생긴다. 지화를 하면 땅 돈은 한 5천억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게 왜 5천억 5백억밖에 안 드냐? 왜냐면 이제 서울시 추산이 킬로미터당 4,500억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추산이 킬로미터당 4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5.3km에 5,500억이면은 킬로미터당 1,000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했더니 이제 분당수색 고속철도가 작년에 예타 통과되면서 23km의 구간이 이제 2조 3천억 원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5.3km 서대문구와의 구간이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차피 지하에다가 그 분당수색 고속철도 건설하는 김에 경의선도 지하화를 할 수 있다 하면 뭐 싸게 먹힐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니게 된 거죠. 뭐 원래 이제 서대문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구간을 그대로 이제 중복이 된다면은 그렇죠.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제가 이제 볼 때는 약간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이제 중복된다고 한다면 네. 문제는 지금 중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중복이 돼도 5,500까지 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중복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인터뷰와 지난주 정도에 뭐 중간 보고회를 했어요. 용역 관련된 지하와 용역 보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도 구청은 노선이 달라진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선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내지는 서울시하고 서대문구청이 이게 긴밀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긴밀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긴밀하다고 하는데 결과물들은 긴밀한 결과가 없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원희룡 장관하고 굉장히 긴밀하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다 이제 합의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23일인가에 이 이제 그 뭡니까 기초 이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거에 따르면 아예 그냥 그거는 싹 무시가 되고 다른 노선으로 거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긴밀하다는 정치인들이 서로 긴밀하다는 말은 장관이 바뀌어서 바뀐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찾아봤는데 장관 재직 당시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아직 관직이 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서로 친밀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약간 좀 뭐랄까 그게 들더라고요. 그분들 세계만 그렇다고 봐요. 근데 뭐 약간 서대문 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의선 지하화를 할지 뭐 등등등의 여러 경의선 지하화 아니라 서구선 관련된 사업이라에 대해서도 박진 후보가 자기 오세훈 시장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몇십억 정도는 내가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진짜 그러는데 친하다고 저걸 해주는 것도 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반대로. 그분들의 관점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민주당 시장과 네. 뭐 국회의원과 이렇게 친하니까 당신들이 뭔가 옮긴 거 아니냐. 이분들 여전히 우리는 친하니까 할 수 있다. 근데 행정을 친소관계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누구랑 같이 가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하다고 해주면 더 문제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A, B가 네. 주민 편익이나 뭐 이런 거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죠. 내가 친하니까 A로 손 들어줄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편익이나 이제 이걸로만 봤을 때 노선도 중복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계속 친하다는 이유로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 자체가 약간 20세기 행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행정들의 공무원들도 같이 20세기처럼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구청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저번에 이제 서부부 경전철 역사도 위치가 정확히 그분들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죠. 대려 지역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건 서울시에 정확히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될 문제인 거고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문제도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구청장은 뭐 경의선 지하를 얘기하고 있으면은 네. 국토부 계속 긴밀히 소통해서 진짜 그게 노선이 확정이 언제 되는 건가 좀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제 저한테 더 큰 문제 한 3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0 며칠 날 중간 보고서를 하고 했는데 뭐 전문가들 뭐 한 거 중간 보고서를 보겠다는 보도자를 쫙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이 전문가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청도 몰라, 전문가들도 몰라, 뭐 그러면은 국토부하고는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뭐 이런 게 과연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조금 뭐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중복 안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지금 얘기 드리지만 네. 앞서 우리가 어떻게 중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분당 수색 고속철도라고 하는 노선이 새로 이제 하나를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23km 정도. 이제 분당에서 수석까지 서울시를 서울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노선이 생기는 것인데 작년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BC가 뭐 1.2 이렇게 아주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의 이 노선이 서대문구에 있는 경의선 노선하고 겹치는 노선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처음에. 당시 6월에는 작년 네. 6월에는 그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차피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지하에다가 팔 거 아니냐 그 김에 위에 있는 이 경의선을 집어넣자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용역사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뭐 대충 따 보니까는 한 5,500억 정도 들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3월달까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작년 12월달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된 겁니다. 이게 된 건데 뭐냐면은 5.3km 구간이 달라진 겁니다. 네. 경의선 구간하고 다른 구간으로 분당이 아니죠. 광명수색 고속철도가 이제 노선이 간게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분당 수색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광명수색입니다. 네. 광명수색 고속철도인 건데 뭐냐면 왜 달라졌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서소문의 철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경의선이 가다가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꺾여서 서울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이잖아요. 왼쪽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꺾여서 서울역으로 되게 급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경의선 이게요. 문제는 이 광명수색 고속철도의 평균 속도가 230km예요. 네. 230km를 내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꺾이면 이렇게 꺾이면 고속도로 확 줄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속철도의 성능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노선 자체를 아예 다르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작년에 1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지금 서울역으로 해서 연세대 아래를 통과해서 북가자 삼거리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안산 사이를 거쳐서 북가자 삼거리에서 나와서 이제 뭐 DMC랑 이쪽은 지상철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상으로 왜 가냐 하면 이거를 이 고속철도를 확장해가지고 저기 인천공항역까지 가겠다. 이 고속철도가 인천공항까지 가게 만들겠다가 목표인 노선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수색역 개발로 2조 원래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은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그 계획이 뭐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묶여가지고 다 엎어졌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모든 뭐 전입시장 때 나왔던 계획이라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모든 거가 다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기초적으로 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행정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은 어쨌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할 부분도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대해서 네.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다. 25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25일에 보도자료에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제목이 서울시에서 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제목이 나오고 첫 번째 줄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서대문구청은 25일 밝혔다. 네네. 이게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도자료가 뿌려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꽤 많은 언론사에서 다 그걸 받아 적었어요. 네. 심지어 한겨레도 받아 적었더라고요.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네. 했죠. 구청에다 전화했더니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통행정과죠. 그 도로과 할 거예요. 교통정권과 도로과 갈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서 서울시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 그런 워딩은 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워딩이 왜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간지는 구청한테 서대문구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죠. 그럼 다시 서대문구의 담당자한테
누구한테 정확히 받았는지. 그 사람한테 물었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음. 그 사람이 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죠. 아,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답변이고 나발이고를 또 좀 과도한 얘기인 거고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 자체가 다 수합이 안 됐대요. 그래서 수합이 3월달 뭐 4월달 3월 4월초까지 수합이 다 된 다음에 4월달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직 데이터도 안 모였는데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여기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1호예요. 그죠? 2호는 없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1호예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나름 환경운동 출신의 기후와의 동행. 네. 그래서 기후 동행 카드도 이렇게 선보이고 하고 있는 와중에 약간 그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듯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한다. 네. 이런 건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 정치적 부담을 이성원 청장은 선거 전에 해서 이제 자당의 후보는 이거를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면은 자, 약속 이행한 거 아니냐. 이 모습을 만들고 싶으실 거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이 부담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거. 약간 이 서대문구 보도자료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좀 작년, 재작년부터 좀 이런 방식으로 보도자료가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약간 숨기고 싶은 비밀마저도 별로 얘기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가 먼저 터뜨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를 재개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2번이나 그렇게 나왔죠. 2번이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개발의 주체인데 이 보도자료는 서대문구에서 냈다는 거죠. 거기 재개발됩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약간 서대문구에서 너무 앞서가고는 좋게 말하면 앞서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일에 자꾸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 근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 그 당시에 확인했을 때 우리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대문구의 그 계획은 이제 아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은 된다. 된다. 뭐 똑같은 거죠. 서부선 때도 그랬고 경의선은 장관하고 친하고 지금은 또 뭐 서울시하고 친하고 약간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진짜 친한가를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의선 엎어졌죠. 서부선도 결국은 뭐 이렇게 이게 서대문으로 102번 정류장에 옮겨오겠다는 거를 결국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발표를 했죠.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친소 관계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이야기 사람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신촌 이대하면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어떤 언론 보도자료를 제일 많이 보셨습니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촌 이대하면 어떤 언론 보통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뭐 공실로 높아진다, 상권이 침체됐다, 뭐 그런 보도 되게 월세 많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청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중교통 경유 없애려고 하고 뭐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경의선 지하화로 딱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하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저 댓글 남기죠. 공실률부터 어떻게 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될까요?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우리 힘들어요. 이러다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여기 되게 좋은 데다. 그래서 장사 잘 될 거다. 임대 잘 될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 사이의 모순이라는 걸 어떻게. 월세는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더 고민이 뭐냐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과연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기숙사 짓는 거 가지고도 공급 과잉 된다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던 동네인데 거기에 오피스나 이런 상가들이 공급 과잉을 해버리면 이게 과연 누구한테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급 과잉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거의 한 1조 들여서 공급 과잉을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뭐 이런 거 짓는 상업적으로도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공실률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이제 민들레?
네,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에서 서대문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서대문 갑의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 의원이죠 또. 네, 이용호 의원, 현재 의원이니까 네. 이용호 의원의 의원실에 예. 지금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이 8급 비서로 예. 채용되어 있더라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 아들은 그 임요한 그때 혁신위원장입니까? 그거 할 때도 수행했던. 수행이었죠. 네네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약간 되게 이거 어떻게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불법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은 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구청장의 아들이 그 지역구에 나온 후보의 비서로 들어가는 게 썩 모양이 좋은 건가? 약간 썩 보기 좋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어쨌든 언론에도 일종의 뭐 채용 청탁 그리고 정치적인 뭐 이렇게 관계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에 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예상했었잖아요. 정치 하려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계속 들려는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요한 이제 그 혁신위원장 때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에 안 나선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거든요. 저는 몇 년 후에 이성원 청장이 만약에 구청장일 때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성원 청장의 아들이고 아니면 이성원 청장. 둘 다 같이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게 뭐 이거- 주민들이 이게- 판단할 문제긴 한데. 아니 같이 공천을 받는 것까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그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건 상관없다고. 아니, 상관없죠. 그거는 뭐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네. 후보에게 이렇게 이제 아들을 보내고 문제는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위원장을 하면은 그죠. 다음 2년 뒤에 네. 이제 본인이 또 구청장을 나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때 큰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좋게 말하면 정치적 동맹, 이걸 또 미리 해놨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죠. 윤요한 위원장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갔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짬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 인질로 보낸 거야 그러면 옛날식으로 따지면. 사신일지 인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더 별로 좋아 보이잖아요. 둘이 출마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종의 모종의 거래 같은 느낌. 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거래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이 근데 좀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본인 아들이 뭐 이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본인의 역량으로는 다른 의원실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지역구에 있는 거기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가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이들의 퀸카 듣고 손님 모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